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오늘은 연애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릴 적 난 모태솔로였는데 내 친구들 중에는 여자친구를 컬렉션 모드 쉽게 사귀고 자신의 욕망만 채운 후에 미련 없이 여자친구를 버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딱히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여자를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고르듯 쉽게 여자친구를 사귀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여자들도 이 친구를 왜 좋아하는지 난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자도 쉽게 사귀었는데 또 얼마인가 쉽게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유를 들어보면 저런 게 헤어질 이유인가 싶었지만 그 친구는 자칭 연애의 고수였고 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었죠. 여자가 잘해주는데 그냥 싫답니다. 날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을 싫다고 하다니. 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자를 쉽게 버리는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사랑은 다 이랬어요. 어제 만나고 일주일 뒤에 헤어지는 커플이 많았고요. 자기 여자친구의 친구를 사귀고 친구의 여자친구를 다른 친구가 꼬시고 여자친구의 친구가 내 남자친구를 꼬시고 양다리, 문어다리 연애를 하는 애들도 많았죠. 여자만 어장관리하지 않아요. 남자도 어장관리를 합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요즘 애들도 저런 연애를 하더라고요. 사랑을 해보지 않았던 나는 그런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이 흘러 내 자신도 성숙해지고 사랑을 해보니 그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던 걸 깨달았죠. 좀 더 나이가 들면 본인들도 깨달아요. 자신들이 어렸다는 걸. 여자친구가 있는 허세 있는 친구들은 여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여자친구한테 자존심 상하게 차이느니 자기가 먼저 여자친구를 차겠다면서 괜히 여자친구한테 시비를 걸어 싸우고요.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승리자 있냐, 우리한테 여자친구 찬 걸 자랑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여자를 사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있죠. 하지만 보통 저런 행동 뒤에는 자기 여자친구한테 권태기를 느끼던 차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그 여자한테 작업을 거는 상황이었고 본인 생각엔 새로운 여자가 거의 다 넘어왔다 생각하고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거죠. 때론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가 부럽다기보다는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여자친구의 저 짜증과 응석을 받아주는 내 친구가 이 마하트마 간디보다도 더 대단한 성인 군자 같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죠.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이쁘거나 성격이 좋은 여자가 별거 없는 내 친구를 사랑해주는 게 부럽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을 만나는 것도 직업을 고르는 것처럼 내 역량을 오버하는 상대는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꼬시기도 힘들다는 걸 알았죠. 연애 경험이 많은 친구는 있지만 다 거기서 거긴 이성만 만났어요. 사회생활로 알게 된 사람이나 어릴 적 친구, 선배, 후배 등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닌 마음이 통하거나 취미가 같거나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회에 찌들다 보면 계산적인 사회로 변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계산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독 사랑의 감정이 연애, 결혼은 지극히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좋은 여자를 만나는 방법, 좋은 남자를 만나는 방법, 좋은 여자의 조건, 좋은 남자의 조건, 이런 남자랑 결혼해라, 이런 여자를 피해라, 뭐 이런 말들이나 책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런 책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인생 선배의 조언을 들어요. 저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어도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설사 저런 이성이 있어도 저런 사람이 날 만날 이유가 있나요? 결국 나란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상대한테는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요. 그리고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나한테만 좋은 사람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픈 이성이 돼야 돼요. 내가 연애할 때 내 여자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참 불편했는데 그들과의 첫 만남에서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을 보면 내 친구가 왜 이런 호빗을 만나지? 딱 얼굴 보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내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첫 만남에서 괜히 있어 보이는 척하고 여자친구가 유해준답시고 잘 보이려고 오버하면 오히려 내 자신이 더 싸 보이는 걸 알기에 최대한 절제하고 할 말만 했어요. 어차피 계속 볼 사이라면요, 오늘이 아닌 다음, 다다음번에 만나 좋은 모습을 보면 돼요. 한 번 보고 말 사이일지도 모르는데 굳이 오버하고 싶진 않아요. 본인의 자아가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지 않고 실리를 따지는 사람은 사랑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데 체면을 중시하고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은 내 연인을 통해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커버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내 이성친구가 자신을 빛나게 해줘야 하는 멋진 사람이어야 돼요. 실제로 내 작은 키 때문에 지인들의 평판이 안 좋아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지인들이 볼 때마다 여자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당시 내가 옷을 잘 입은 것도 아니었고요, 좋은 차를 가진 것도 아니어서 그들은 내 사업의 크기와 내 수입을 몰랐고요,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말을 해도 허세 허풍으로 봤을 겁니다. 자신의 연인이 부족하다 싶어서 자신의 지인들한테 일부러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같으면 날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안 만납니다. 앞서 말한 20대 초반 이성 친구를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한 애들의 헤어짐의 이유를 들어보면요, 자신보다 부족해서, 멍청해서, 생각이 없어서 라는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더 나은 상대를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리죠. 하지만 본인의 짧은 식견으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좀 더 제대로 된 표현으로 말하면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는요, 나도 능력이 있지만 모든 능력을 다 가진 게 아니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이성을 만난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아무것도 없는 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만나겠어요. 그나마 어릴 땐 가능한 이야기인데 23, 24살만 넘어가도 다들 알 거 압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보통 저런 애들이 나중에 자신이 철없을 때 만난 이성보다 한참 모자란 이성을 만나든지 나이 들어 자신이 생각 없이 차버린 애들 중에 한 명을 그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삽니다. 40줄에 접어든 지금 과거 연애 좀 했던 친구들 중 가끔 하는 말이 그때 걔를 붙잡을 걸. 그럼 결혼했을 텐데. 나는 후회죠. 연애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권태기가 와요. 권태기는 따뜻한 계절, 더운 계절, 추운 계절 지내면 꼭 찾아옵니다. 연애 7, 8개월 지나면 할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어요. 내 여자친구한테 권태기가 오면 난 늘 차였어요. 난 변한 게 없는데 여자친구는 내가 변했다고 해요. 왜 자기랑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하고 피곤해하는지 불만이었죠. 당연히 피곤하죠. 연애하느라 할 일을 못했으니 집에 가서 하다 보면 늦게 자고 여자친구 만나 뭐 할지 스케줄 짜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같이 가려면 돈도 벌어야 하는데 월 500만 원 이상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피곤해요. 주말엔 좀 자고 싶어요. 남자나 여자나 연인한테 편안함을 느끼고 상대가 나한테 맞춰준다는 건 상대가 날 위해 희생하는 건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뇌가 스펀지처럼 이 뽀송뽀송해서 상대가 나한테 베푼 희생은 생각 안 하고요. 왜 이전보다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냐고 오히려 옌병을 떱니다. 난 차이는 게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가 날 차기 앞서서요. 내 마음이 이미 정리된 여자도 있었고요. 나는 아직 그녀를 좋아하지만 그녀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후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정리했죠.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하면 난 어떤 행동,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홧김에 헤어지자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여자도 있었는데 나는 헤어지자 하면 진짜 그 뒤로 연락을 안 했어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몇 달 후에 나타나서 야, 그래도 사람이 한 번은 붙잡아야지. 넌 붙잡지도 않냐? 라는 말을 해서 그 뒤로 예의상 3번을 붙잡았어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일주일 뒤 연락 한 번 하고 그 뒤로 한 달 뒤 다시 한번 연락하고 그리고 연애를 안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모여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랑 컴퓨터 본체 사러 용산 전자상가 갈 때 마지막 연락을 하고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자 하면 용산 전자상가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아내랑 연애하던 중 헤어지고 석 달이 지나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TV랑 컴퓨터 그리고 국내 최초로 나온 30인치 모니터를 2개를 샀는데도 돈이 남아돌았어요. 난 변해버린 사람의 마음을 내가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좋은데 이유 없고 싫은데 이유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매달려 봐야 나에 대한 오만정이 더 떨어지기 뻔하기 때문에 난 여자친구와 이별을 고하면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아름다운 이별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했던 여자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춰 눈앞에서 사라져줬어요. 난 충분히 노력했는데 상대가 부족하다 느끼면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우리 절교해 그만 만나자 이런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내 자신도 부족한 존재인데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웃겼고요. 굳이 만나기 싫으면 연락을 안 하면 될 뿐 공식적으로 절교를 선언해서 나를 제일 잘하는 친구나 여자친구를 적으로 만들 이유는 없었어요. 바람을 피거나 폭력, 주사, 도박, 집착 뭐 이런 문제로 헤어지지 않은 이상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난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연락 오면 당시 내가 만나는 여자가 없다면 다시 만나요. 굳이 처음부터 새로운 여자가 시작하는 것도 지겹고 귀찮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회하면 내가 연애의 갑이 돼요. 그리고 헤어지잔 말에 내가 너무 쿨하게 떠나졌기에 내 앞에서 행동도 조심스러워져요. 당시 내 신조가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말린다였어요. 난 구속당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 역시 여자친구를 구속하지 않아요. 여자친구와 친구를 만난다고 새벽 늦게까지 놀아도 절대 전화 안 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늘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독백하고 사색하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도 하고 플스 신작 게임도 해야 하고요. 와우 공격 때도 참가해야 하고 영화도 볼 거 많고 당시 주식에 한참 빠져 있었고요. 여자친구 외에도 나한텐 재밌는 일이 널렸고 바쁘고 열심히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데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느라 내 에너지를 소비하고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실제로 날 만나면서 바람 피우는 여자도 있었는데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끝까지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난 최대한 여자친구한테 신경 쓰이지 않게 편하게 해주려고 나 혼자 알아서 일을 잘 처리하는데 그런 나한테 넌 나 없이도 혼자 잘 사네 이런 말을 하면서 서운해 하는데 아직도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뻐도 잘 삐지는 여자친구를 다독여줘야 하고요.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귀찮았어요. 여자친구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아는데 일부러 다른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어느 순간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지겨워졌고요.
한때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 같았던 내 마음이 무뎌지고 다치기 시작했어요. 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늘 말합니다. 그냥 차이라고. 적어도 차이면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내가 사람을 버리지 않았기에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 말해요. 내가 찬 여자가 나중에 좋은 여자란 걸 알면 얼마나 후회가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상대가 날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면 더 열심히 해서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 하지 말고요. 그냥 놔주는 게 맞아요. 애초에 나랑 맞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여자가 평생 그렇게 피곤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여자를 처음 사귈 땐 매 순간 에너지를 쏟아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만나는 여자가 내가 모든 걸 올인하고 내 자신을 불태우면서까지 만나야 하는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여자인지 나는 이 여자한테 보상으로 무엇을 받고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대가 날 더 좋아하는 걸 알게 되면 은근히 갑질을 해요. 그리고 상대를 쉽게 생각하죠. 꼭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닌 친구끼리도 나한테 이유 없이 잘해주는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대하고 가끔 무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랑 놀아주냐의 마인드로 상대가 날 좋아하는 마음, 이성이 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한 존재로 착각해요. 그리고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한테 친한 척하고 그한테 더 잘해줍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나를 좋아해주던 사람은 자신은 받은 거 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주다가 지치고요. 어느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렇게 시시한 나를 떠나가죠. 날 좋아했던 사람한테 버림받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내 친구,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이쁜 사람인지 멋진 사람인지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멀어지고 헤어지고 나서예요. 가끔 헤어진 여자친구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난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내 분수에 넘치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아내랑 연애 때 헤어지고 몇 달 만에 재회했을 때 아내가 정말 너무 이뻤어요. 아마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면 다시 만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들어보면요. 내가 아주 크게 성공하지 않은 이상 남자나 여자나 26살에서 33살 사이 이때 내 인생에 가장 멋진 이성이 나타나고 미혼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서 연애한 시기가 저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 특별히 큰 잘못과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저 시기에 연인과 헤어지는 건 신중히 생각하세요. 그럼 영상 마칠게요. 빠잉.